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입니다. 오늘은 쌍방울 주가 조작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좀 소상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이주희 위원님, 네, 그리고 김성진 변호사님, 네, 저희 특위 위원들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내부 문건 공개와 실질 목적 검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6월 말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20여 차례 기자회견, 검찰에 대한 수사 요구, 법무부 감찰 요구 6차례,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소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하는 등 왜곡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제보들을 접수해 왔고, 이중 결정적인 제보를 오늘 공개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북 송금 800만 달러라는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돈, 그리고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란 이야기로 굳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의 요지는 대북 송금 800만 달러로 불려온 자금의 실질 목적이 경기도의 방북비 대납이 아니라 쌍방울 측의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내부자 문건입니다. 내용에는 비비안 나노스 현 퓨처코어입니다. 이 같은 회사 등 특정 종목, 당시 주가 구간, 거래 정지 액면 분할 같은 시장의 이벤트, 그리고 자금의 이동과 주가 이벤트가 어떻게 맞물렸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건이 이재명 당시 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자금의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라는 취지와 함께 대북 자금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결론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제보만이 진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당시 시장 상황, 주가 및 관련한 이벤트가 상세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적시된 자료가 나온 이상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 수사가 아니라 계좌 추적과 공시 및 거래 기록, 통신 및 접견 자료 등의 증거를 위주로 검증해서 800만 달러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증거를 위주로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애초 안보수에 대한 수사는 주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대북 사업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대북 이슈는 주식시장에서 소위 테마로 움직여왔고 참여 기업의 주가를 폭등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1월 안보수 아태협 회장이 처음 구속되었을 당시 수원지검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서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진술을 뒤집었는지 이유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는 다양한 회유 공작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안보수 회장 등 핵심 증인 진술이 주가 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뀐 직후 진술이 만들어진 환경 자체가 정상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서 2023년 3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진술을 바꿨던 안부수 전 회장의 딸 오피스텔 임대료, 보증금 등 약 7,280만 원을 대납하고 9개월간 생활비 2,705만 원, 차량까지 지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박모 이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 고검에 조사를 받던 당시 조사실의 소주를 위법하게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모 이사가 물인 것처럼 속여서 소주를 조사실로 들어오면서 방호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즉 핵심 진술이 뒤집힌 시점과 맞물려서 가족에 대한 금전 제공 정황 그리고 조사 과정에
위법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는 법무부의 특별 점검 결과로도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검찰청사에서의 연어 술 파티, 차량 및 오피스텔 지원이 있었던 즈음인 2023년 4월부터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즉 800만 달러의 성격이 주가 조작 목적에서 방북 대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손글씨 제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그 사본을 공개합니다. 사건에 깊이 연루된 내부자가 작성한 이 문건은 특정 종목, 그러니까 비비안, 그리고 인터베스트먼트, 밸류, 인베스트먼트, 몇 주씩 산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그리고 비비안의 주당 가격을 얼마에 사서 공중부양해서 전국의 19개 광역본부장을 동원까지 해가지고 주가로 부양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노스, 현재는 퓨처코리아죠. 나노스를 활용해서 디모아, IOK, 광림 등의 주가를 어떻게 부양하는가의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제보 문서인데요. 나노스 주당 640원의 거래 중지 중인데 이것을 나노스 인수 당시에 수원지방법원의 회생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법원이 손들어주고 이 인수자금을 순환철자해서 어떤 식으로 주식을 재상장하고 공시한 과정, 유상증자 등으로 주당 가격이 아까 640원이라 했죠. 그것이 어떻게 1860원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공중부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중부양 작전으로 주당 28,600원으로 부양되고 28,600원으로 가격이 640원이 28,600원으로 부양되니까 다시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해서 3년 8개월 동안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돈을 늘려간 그 과정의 제보가 있습니다. 사건에 깊이 연루된 내부자가 작성한 이 문건은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 거래 정지, 액면 분할 등 시장 이벤트와 함께 자금의 성격을 대북 사업 대납이 아니라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의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건은 결론 부분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자금의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취지가 결론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의 내용이 시장 기록,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기록과 부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문건 비비안의 10대 1 분할을 적고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나 감으로 쓰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실제로 비비안은 과거 10대 1 주식 분할, 즉 액면 분할 성격의 이력이 확인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건의 작성자는 최소한 가장 중요한 이 종목의 핵심 이벤트를 잘 알고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문건인 나노스 퓨처 코리아 640원 거래 정지 중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 상태인 바로 이 주식이 어떻게 다시 주가가 공중부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건 곳곳에서는 거래 정지, 분할, 특정 가격 구간 등 주가 조작 수사에 통상 문제가 되는 사건의 골격이 그대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돈의 성격을 시장 범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증거들은 이 사건이 방북 대가 사건이 아니라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에서도 주가 조작 혐의 조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면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몰랐었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2022년 4월 초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나노스, 미래산업, 광림 등 여러 종목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급락하는 등 전형적인 이상급 등락 양상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조사는 금세 마무리되었고 각종 의혹들은 무마되었습니다. 또 2022년 7월에는 김성태 회장 본인조차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 관련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적어도 그 시점에 금융감독원은 쌍방울 그룹주 주가 조작 가능성을 분명히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조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혐의가 있었다면 그 이후 조치, 이첩, 제재로 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설령 최종적으로 주가가 급락해 차익 실현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등한 주가를 이용해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시장 신뢰를 이용해 자금 조달을 하거나 또 계열사 관계사를 통해 CBBW 등 금융거래를 유리하게 끌고 갔다면 그 자체로 시장 질서 교란 및 자금 조달 과정의 중대한 위법성 문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피해는 특정 개인만이 아니라 사법신뢰 전체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문건과 의혹들은 100% 온전한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새롭게 검증해야 할 단서로서는 충분합니다. 검찰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프레임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가 조작 사건으로서의 실체를 증거로 검증해야 합니다. 최초 주가 조작 혐의로 시작된 이 사건이 왜 방북 대가로 전환된 것인지, 사건 관계자가 작성한 주가 조작에 대한 문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의 회유 공작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은폐는 역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관계자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이 결정적입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말을 맞추라는 압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는 잠깐의 유혹 때문에, 또 누군가는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에 휩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를 붙잡고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 당사자, 가족, 주변인들까지 그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삶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진술 하나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사법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과 사회적 낭비가 있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한 걸음이 왜곡된 프레임을 멈추게 하고 억울한 피해를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 주십시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고 어떤 요구가 있었고 어떤 제공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증언해 주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일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복원하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저희도 진실을 밝히려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